육군 특수전사령부 한국전쟁 당시 대활약했던 북파 공작부대인 헬로부대를 모체로 하여 1958년 4월 1일 제1전투단이 창설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특전사는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해 게릴라전과 수색정찰, 요인암살 및 납치, 인질구출, 주요시설 폭파 등 각종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평시에는 모장공비 침투 시 대간첩 작전을 주도한다. 707 특수임무단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부대로 1981년 특전사 대원 중 정예의원만을 뽑아 창설된다. 당시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의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따라 대테러 부대로 설립된 것이다. 평시에는 테러 진압을 주임무로 하며 전시에는 고공 및 해상 침투를 통해 적후방을 교란하고 아군의 수월한 공격을 위해 적의 기선을 제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야간 투기경, 검은 마스크, 귀를 덮는 박근모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해군 특수전전단 UT SLL과 해난구조대 SC, 해군 특수전전단 UT SLL은 1955년 11월 창설된 해군의 특수전 부대이다. 초기에는 수중파괴 임무 UT에만 수행했지만 현재는 폭발물 처리, 이빅 익스플로시브 오어드넌스 디스포젤, 육해공 전천 후 특수타격 SLL, 해상대테러 CD 임무까지 맡고 있다. 부대는 1983년 부산 다대포 해안 침투 간첩선 탐색, 1993년 서해 페리포 여객선 구조, 1998년 북한 6호급 잠수정 내부 수색작전, 2002년 참수리 357고정 인양작전,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해군 SS는 전군 최고 수준의 수중작전 능력을 보유한 부대로 1950년 9월 1일 해상공작대로 창설되었다가 1954년 8월 1일 해난구조대로 개칭하였다. 평시에는 인명구조 및 선체인양 등의 해난구조작전, 항공구조작전, 항공기 선박의 해양사고 규명 및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전시에는 주요 항만 개항 유지 지원 및 상륙작전 시 전투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 특공대 868부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테러리즘과 국제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해 1984년 창설되었다. 이후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지방경찰청에도 대테러리스트 특공대를 창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대테러와 폭발물 처리 등을 주임무로 한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해병대사령부 직할 대테러 특수부대로 상, 수중, 육상 특수작전에 투입돼 기존 해병수색대의 임무는 물론 대테러 특수임무대 임무를 수행한다. 2018년 5월 1일 당시 해병대사령관이었던 전진구 중장 해사 39기의 주도로 추진돼 사령부 직할부대로 창설되었다. 공군 탐색구조 비행전대 S야티와 공정통제진대 CCT 공군제 6탐색구조 비행전은 1958년 8월 제33구조 비행대로 창설된 이후 1995년 전대급 부대로 확대된다. 주 임무는 전 평시 탐색구조 임무 수행 중 조난당한 전투조종사나 주요 요인 구조입니다. 이외에도 육해상 구조군한 임무, VIP 공수, 화물 공수 격오지 및 서북도서 긴급환자 공수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제50 중기동기행단 예하 공정통제중대는 활주로나 관제시설이 없는 곳에 먼저 침투해 기상, 풍량, 풍속 등 정보를 아군 수송기에 알려주고 수송기가 원하는 위치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관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S. 특수임무대역은 내부 강력범죄, 테러 초동조치, 요인경호, 도심지 기동타격, 무장 탈영령 특보 등을 수행하는 군사경찰부대로 통특임대로 지칭한다. 우리나라 6해 공군, 해병대 모두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부대명은 다르지만 보통 헌병특임대 STA 혹은 특별경호대 STA라고 불리며 헌병병과에서 운용한다. 이들은 일반 사병과는 다르게 전투복 외에 대테러복인 흑복을 입고 검정 방탄 헬멧을 착용하는데 군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다. 현재 가장 역사가 오래된 특임대 부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특임대이다. 이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한국몽골연합원. 최근 일부 대선주자 진영과 정치인, 학자들 사이에 한국몽골 국가연합론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다. 남북통일이라면 몰라도 이건 비현실적이다는 견해도 많다. 그러나 역사의 샘물줄기는 언제나 현실의 틀을 뛰어넘는 상상력에 의해 발원한다. 특히 한국사 사겐 돌골, 옛 몽골과의 동맹이 고구려의 융성을 가져다준 달콤한 추억이 있다. 유럽연합 2, 독립국가연합 CS, 연방 등 국가 간 합종연행은 그리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한몽국가연합이 두라에 얼마만한 필요성과 현실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몽국가연합은 경제 영토 대국. 이런 가운데 일부 대선주자 진영, 정치인, 학자들 사이에선 몽골에 대한 색다른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길게는 수십 년의 시간을 두고 몽골과의 우호를 증진하면서 한국몽골 국가연합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 그것이다. 한국몽골 국가연합문은 3에서 4년 전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부 국민, 역사학자에 의해 즉흥적으로 제기된 바 있는데 현재는 그때보다 더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강대국으로부터 영토 주권 체제에 대한 반보 위협을 끊임없이 다가왔다. 반대로 근대 이후 한몽 양국이 서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낸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공통의 대외 환경에 직면한 한몽은 연대할 여건이 충분하다. 한국과 몽골이 국경을 접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은 국가연합 이후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 흡수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남북한 통일과 한몽 국가연합은 상치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과 단독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사회주의 경험을 공유하는 몽골이 완충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에 더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한반도 7배 면적 156만 4,160 스퀘어 킬로미터의 영토대국 몽골과 세계 10위 경제 규모 2005년 GDP 7,930억 7천만 달러의 한국이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몽 국가연합 3자간 세력 균형도 이룰 수 있다. 이는 안보 보장에 있어서도 한몽 두 나라에 유리하다. 경제 측면에서 국가연합은 한국 자본의 몽골 투자를 촉진해 개발도상국 몽골의 국민소득 증대와 경제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내륙국인 몽골의 한반도는 항구로 기능하게 된다. 몽골의 풍부한 자원,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북한 노동력과의 연계는 한국 경제의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다. 중동북 공정에 대응하는 카드 몽골은 1921년 소련의 도움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소련군이 몽골에서 철수한 뒤 중국은 몽골을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한다. 8천여 명의 육군을 보유한 몽골은 2003년 미국을 위해 이라크에 179명의 전투병을 파병했다. 한국몽골 우호협력단체에 소속돼 몽골에서 친선활동을 펴온 김태균 수원과학대 교수 정치학 박사는 미래의 몽골 역사도 사막화 및 중국이라는 이대 위협에 맞서 주권을 지켜나가야 할 역사다. 몽골이 친미 외교를 펴는 것도 이런 맥락 이유라고 빗대냈다. 김 교수는 또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의 옛 영토인 북한 지역뿐 아니라 현재의 몽골 지역에도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몽골은 한반도 안보의 실존적 위협으로 가시화하는 동북공정의 동변상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몽골은 좋은 파트너다. 몽골과의 연대는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유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부터 고위층까지 한국어 한두 마디 구사 1990년 수교 이후 교류의 물꼬가 트이면서 몽골에 대한 한국의 관심도 꾸준하게 증가했다. 99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몽골을 국빈 방문한 뒤 몽골과의 교류액이 급증했다. 2000년 두 나라 간의 교역 규모는 5,700만 달러로 한국은 몽골의 네 번째 교역국이 됐으며 그 거래액은 계속 상승 중이다. 200여 개의 합작회사가 세워졌고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보내는 천금은 몽골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됐다. 육군 특수전사령부